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부정하고 싶을 만큼 제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와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글을 쓰게 됐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선 과거에 걸어왔던 삶에 대해 먼저 풀어놔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아마 초등학생이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 속에 자라왔던 저는 매일같이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었고, 그날을 잊을 수 없었던 건 아빠가 엄마에게 이혼을 하자는 말을 꺼냈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붙잡으려 했지만 결국 두 분은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요. 매일같이 서로 싸우면서 집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아빠가 보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아빠에게 당하면서도 붙잡으려 했던 이유는 전부 저 때문이라고 했었어요. 아빠 없는 가정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아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했었지만 끊임없이 퍼붓던 아빠의 무력적인 행동들은 엄마가 포기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빠에게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 위해 떠나게 된 거였죠. 엄마는 그런 아빠의 배신에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고 저와 단둘이 남겨진 상황 속에 엄마는 평소에 하시던 일을 그만두시고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셨는지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출근을 하셨어요. 짙은 화장과 진한 향수 냄새는 제 코를 자극했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빠와 이혼을 하시곤 매일같이 술에 쩔어 사시던 엄마는 어느 날 아침 일찍부터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영문도 모른 채 따라간 곳은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가보게 된 놀이공원이었죠. 혼자가 되시고 밤마다 술집에서 일을 하시던 엄마는 그동안 놀이공원도 함께 오지 못해 항상 마음에 걸렸었다며 미안함을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와 처음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늦은 저녁 시간이 되자 저에게 가방 하나를 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거와 여러 가지 학용품들을 함께 넣어주셨죠. 엄마는 항상 가난하게 살면서 제대로 챙겨주지 못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가방이 터질 정도로 학용품을 넣어주신 뒤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 몇 장을 쥐어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돌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한 저는 일단 주는 대로 받았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를 데리고 회전목마가 있는 쪽에 줄을 세웠고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했던 저는 기분 좋게 회전목마에 올라탔어요. 저는 그날 엄마와 앞으로 단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고생하시는 엄마의 짐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놀이공원을 갔던 그날이 저에겐 행복한 기억이 아닌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날로 머릿속에 자리 잡혀 버렸습니다. 회전목마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한 바퀴를 돌 때 엄마에게 손을 흔들면서 즐거워하고 있었는데 2바퀴를 도는 순간 엄마가 서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엄마는 어디로 가셨는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3바퀴째 돌던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회전목마가 멈추자마자 엄마를 찾기 위해 회전목마 주변을 돌아다녔지만 좀 전까지만 저를 보며 웃어주시던 엄마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를 찾기 위해 놀이공원을 한참 동안 돌아다녔지만 그날이 마지막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엄마 옆에만 있고 싶었는데 그런 제가 짐스럽다고 느끼셨는지 놀이공원 가는 게 소원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엄마와 마지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머니에 들어있던 10,000원 몇 장과 가방이 터질 정도로 사주신 학용품은 저와의 작별을 하기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고 뒤늦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 집에 도착을 했지만 이미 그 집은 처분이 된 상태였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저는 결국 보육원의 도움을 받아 자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언젠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분노만 남은 채 살아왔었고 이 험난한 세상을 홀로 살아오면서 엄마의 기억은 점점 제 머릿속에서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 발버둥 치며 이 세상과 부딪히다 보니 어느새 제 곁엔 미래를 약속하게 될 남자가 생기게 되면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과의 결혼이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다른 거 다 바라지 않고 그저 행복하고만 싶었는데 그건 저에게 욕심인 건지 제 삶은 전반적으로 불행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여자를 골라도 저런 애를 선택해서 엄마한테 스트레스를 주니? 처음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아왔다는 게 불쌍하게 느껴져서 받아줬는데 얼굴엔 항상 그늘만 가득하고 거기에다가 자식 새끼는 낳지도 못하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며느리 얼굴만 보면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래도 집안일 하나는 잘하잖아요. 그거면 됐죠. 엄마가 하는 일 전부 이 사람이 하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이 사람도 자기 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몸으로라도 때우려 하잖아요. 저희 집안에 식모 하나 들였다 생각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지 않겠어요? 재수 씨가 이번에 둘째도 아들을 임신했잖아요. 그걸로 만족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속 편한 것 같아요. 과일 접시 비었는데 가서 좀 더 깎아오는 게 좋지 않겠소? 제가 저런다니까. 눈치껏 행동하면 좋은데 꼭 시켜야만 움직여요. 차라리 돈을 주고 식물을 들이는 게 낫지. 뭐 하나 똑 부러지게 하는 게 없어? 너 주방에 들어가서 다시 과일 깎아서 내오고 작은 방 좀 깨끗이 청소 좀 해라. 작은 며느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서 몸조리 한다고 했으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 좀 만들어 놓고 시장 가서 잉어 몇 마리 사오거라. 곧 출산인데 미리 푹 구워놔야 아이를 낳자마자 먹을 수 있지. 그래야 모유도 잘 나오지 않겠어? 그리고 내일 아침에 식당에 단체 손님 예약 잡혀 있거든. 평소보다 1~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음식 준비하고 있어라. 어머님, 저는 잉어보다 장어탕으로 먹고 싶은데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첫 아들 출산했을 때 형님이 잉어탕 해줬는데 비린내가 약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장어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첫째를 가졌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 체력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빈혈도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장어로 변경해도 되죠? 형님, 이번에는 시장에서 실한 장어로 골라다가 푹 고아주세요.
둘째가 제 영양분을 다 뺏어 먹는지 첫째 때와는 다르게 몸에 힘이 많이 없네요. 형님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재수 씨가 고생이 많네요. 앞으로 필요한 거 있으면 이 사람한테 다 얘기해요. 당신 잘 들었지? 홀몸도 아닌데 우리 재수 씨 신경 좀 많이 써줘.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저는 점점 시댁 식구들에게 가족이 아닌 식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끝마다 부모 없이 자라와서 눈치가 없다며 저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보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었고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져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정에서 살지 못했던 게 한으로 남았었어요. 저도 부모님만 계셨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저를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었죠. 그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제일 늦게 방으로 들어온 저는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한테 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지쳤다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참네. 당신이 뭐가 힘들다는 거야? 우리 부모님 식당에서 잠깐 일손 도와주고 집안일 하는 것 외엔 그게 신경 쓸 일도 없잖아. 시장 좀 가라는 게 그게 그렇게 싫었어? 당신은 어차피 아이도 가질 수 없는 몸이니까 재수 씨 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게 불만이었던 거야? 불쌍해서 걷어줬더니 이제는 배가 불렀지 아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뜻은 그게 아니잖아. 동서가 임신했다고 이러는 줄 알아? 나에게도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거잖아.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을 한 거야? 좀 전에 식구들 다 모여 있을 때 나한테 식모라고 했던 말, 그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나는 당신의 아내이지 이 집안에 일을 하러 들어온 사람이 아니야. 그래, 나도 알고 있어. 당신이 내 아내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가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식모라고 얘기한 것 뿐인데 뭐가 문제인 건데? 나도 당신한테는 아내이고 싶고 시부모님께는 며느리로 대우받고 싶은 거지. 식모로 취급받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그동안의 결혼 생활이 후회가 될 정도로 매일 생각하는 게 뭔 줄 알아?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거야. 나 솔직히 과거에 우리 부모님 안 좋게 헤어지시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록 아이는 없지만 당신이랑 행복하게 앞으로의 인생 살고 싶었어. 이런 식으로 살아갈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겠지. 요즘 들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그만큼 내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고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대로 당신 집안의 식모로 살다간 세상 떠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나랑 이제 그만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도 너희 부모랑 다를 게 없네. 이혼하는 모습을 지켜봤으니 너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거든. 내 인생에 흠집 나는 걸 원하지 않아. 이혼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싶지 않다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었는지 알아? 재수 씨처럼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당신 몸이 그러니까 아이는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당신을 선택한 거고, 당신이 나를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후회도 자신을 탓하면서 살아.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만큼 지금 이런 삶들이 너무 싫다고.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한탄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다면 그땐 지금처럼 말로 해서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다음부턴 입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아들었으면 잠이나 자. 제 마음을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을 보내왔어요.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그날 정리가 되지 않은 작은 방에 들어가 각 방을 쓰면서 차라리 혼자였을 때로 돌아가고 싶어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새벽 아침 식사를 예약해 놓은 손님들을 위해 일찍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 더 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일단 일정에 차질이 없이 음식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정신없이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예약한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으셨어요. 20명 가까이 되는 손님들은 각자 음식을 주문했고 뒤이어 시부모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는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식당이 떠나갈 정도로 저에게 화를 내셨어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새벽같이 나와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시모는 손님들을 너무 기다리게 한다면서 너무 늦게 나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를 면박 주셨죠. 손님들은 시모가 저한테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곤 괜찮다고 천천히 음식을 내어줘도 된다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시모의 흥분은 존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실수가 터져 나왔고 음식 맛이 일정치 않게 나왔는지 손님들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시모는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더니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시는 순간 음식이 담겨있는 그릇을 제 얼굴에 쏟아 버리셨어요. 이딴 걸 지금 음식이라고 손님들께 내어준 거야? 얘가 지금 정신을 얻다 두고 음식을 만드는 거야? 내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며? 그래서 지금 막 나가도 된다는 거니? 첫 손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데 내가 순순히 이혼시켜 줄 것 같아? 어머님이 오시자마자 저를 다그치고 정신없게 하셔서 문제가 생긴 건데 왜 제 탓을 하세요? 2시간 일찍 일어나 손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음식 맛에 문제가 생긴 건 어머님 탓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어머님도 일찍 나오셔서 같이 음식하셨으면 이런 문제가 생겼겠어요? 제 탓을 하기 전에 어머님 먼저 되돌아보세요. 저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어머님 며느리로 생활하고 싶지 않다고요. 새벽같이 나와서 힘들게 음식 준비를 했지만 좋은 말을 듣기는커녕 아침부터 배 터지게 욕만 먹다 보니 더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치마를 풀고 식당을 뛰쳐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저와 손님이 부딪히게 되었고 들고 계셨던 음식 접시가 제 옷으로 전부 다 튀었습니다. 손님은 저에게 죄송하다며 옷에 묻은 음식을 닦아주려 했지만 시모에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았던 터라 음식이 몸에 쏟아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식당을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생각 없이 걷다 보니
놀이터 앞에서 멈추게 되었고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제 삶을 한탄하며 원망했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순탄치도 않았고 항상 높은 벽을 넘어야 되는 장애물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아 더는 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원망하고 있었는데 좀 전에 제 몸에 음식을 쏟으신 손님이 저를 따라왔는지 옆에 서선 말을 건네셨어요. 대화할 기분이 아니라서 자리를 피하려 하는데 세탁비라도 드리겠다며 계좌번호 좀 알려달라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손님은 제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집에 가서 대충 손빨래하면 된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손님은 마음이 불편해서 세탁비를 드려야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제가 계좌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 끝까지 따라오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건네주신 쪽지에 계좌번호를 적어 드렸어요. 쪽지를 건네받으신 손님은 그제서야 저를 놓아주셨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시모가 들어오시자마자 제 머리채를 잡곤 바닥으로 강하게 패대기 치셨어요. 네가 지금 나랑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그동안 마음에 안 들어도 데리고 살아주니까 간땡이가 부었니? 시애미가 얘기하는데 감히 식당에서 뛰쳐나가? 저도 사람이에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제 딴에도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저를 좋게 봐주신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부모 없이 길거리에서 굴러다니던 애를 걷어들여 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당장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감히 시애미한테 대들어?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몸으로 들어왔으면 평생을 죄인처럼 살아도 모자란데 짐을 싸고 있어?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어차피 혼자 살아온 인생 뭐가 두렵겠어요. 그 끝이 뭐가 됐든 어머님 며느리로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저는 어머님 밑에서 일하는 식모가 아니라고요. 시모와 한바탕 한 뒤 시댁을 뛰쳐나온 저는 무작정 택시에 올라탔어요. 그리곤 기사님께 아무데나 가달라고 부탁드린 뒤 한참 동안 서러움에 눈물을 터뜨렸죠. 그렇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는데 핸드폰에 문자 알림음이 들리길래 생각 없이 확인을 하는 순간 제 두 눈을 의심할 만큼의 큰 금액이 제 통장에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였어요. 무려 17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와 바로 해당 은행 지점에 전화를 걸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자 착오가 아니라는 말과 함께 입금자분이 은행에 계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라 택시 기사님께 해당 은행으로 가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도착한 은행에 들어가니 직원분께서 저를 데리고 행장실의 문을 열어 안으로 들여보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좀 전에 저에게 계좌번호를 물어봤던 식당에 오신 손님이었어요. 푹 눌러쓴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셨던 그 손님이 저를 바라보며 선글라스를 벗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한 손님은 다름 아닌 초등학생 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떠나신 엄마였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저를 놀이공원에 버리고 왜 이제야 나타나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설마 이깟돈으로 당신의 잘못을 용서받으려는 건 아니죠? 이딴 돈 필요 없으니 당장 가져가세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니 결국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나를 버려놓고 이제 와서 왜 다시 제 앞에 나타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지 오래라고요. 저기요, 입금된 돈 이거 취소해 주세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너도 알겠지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엄마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은 없었다. 그때 놀이공원에서 너를 두고 온 날부터 편하게 살았던 적은 없었어. 엄마도 살고 싶었어.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술집에서 일하던 어느 날 돈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애 딸린 이혼녀인 줄도 모르고 결혼하자는 말에 내 인생이 피게 될 것 같아.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야. 당연히 너한테는 100번, 1000번 잘못한 일이고 엄마로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엄마도 너무 힘이 들었었나 봐. 그래서 어떻게든 자리를 잡으면 다시 너를 데려오려 했었는데 갑자기 해외로 떠나야 되는 일이 생겨서 너를 찾지 못하고 급하게 해외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고 지금에서야 수소문 끝에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알게 된 거야.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너한테 못할 짓을 했구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도 멋대로 행동하시더니 지금도 변하신 건 전혀 없으시네요. 이깟돈으로 제 마음을 다시 되돌릴 줄 아셨나 봐요. 아무리 돈이 많은 남자가 좋다고 해도 어떻게 놀이공원에서 저를 버리고 갈 수가 있어요? 회전목마 탔을 때 당신 눈빛이 이상하긴 했었는데 저를 버릴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회전목마에 올라타서 좀 전까지 당신한테 손짓을 했었는데 2바퀴가 도는 순간 내 눈앞에서 사라졌다고요. 그날 놀이공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 분명 제 주변에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미안하다. 엄마도 살고 싶었어. 네가 나를 애타게 찾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놓치게 될 테고 그럼 또다시 시궁창 인생을 살면서 나는 술집에서 남들에게 웃음이나 팔며 살아갔었겠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려고 했어. 너무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다. 도대체 저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통장에 있는 돈 도로 가져가시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제 나이 40대가 되어서야 엄마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을 때 보고 싶었다는 마음보단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더 컸는지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삶들을 엄마한테 전부 토해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을 하셨죠. 더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은행을 나가려고 몸을 돌렸는데 사람 인생 왜 이렇게 순탄하지가 않는지 제 팔을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애원하셨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동안 잘 살아왔을 줄 알았는데 저를 찾아온 이유가 위암 말기 판정을 받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몇 달밖에 안 남았다는 말에 또 한 번 제 가슴을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엄마의 몸은 상당히 심각했어요. 의사는 걸어 다니실 몸이 아닌데 외출을 하신 것도 이해 불가라면서 앞으로 병실에만 누워 계셔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리신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건네주신 17억이 엄마의 전 재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상황이 힘들어지자 함께 결혼 생활을 이어가셨던 그분이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렸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 일로 인해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받은 거였어요. 엄마도 그동안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어 보였습니다. 저를 버렸는데 다시 아이를 가져서 키우고 싶지 않았고 그런 상황이 지속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거죠. 이것 말고도 엄마 또한 말 못할 힘든 일들이 있어 보였고 위암 말기 판정이 내려지자 배우자분께선 엄마를 가차없이 내친 뒤 새살림을 차린 거였어요. 또다시 혼자가 된 엄마는 저를 찾기 위해 국내로 오신 거였고 사람을 찾는 업체를 알아봐 도움을 받아 제가 살고 있는 곳을 알아낸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엄마 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엄마를 증오하고 원망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앞으로 3달 정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엄마 곁에서 떠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원망을 하면서도 엄마가 보고 싶었어요. 저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엄마를 찾고 싶었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 이런 식의 만남은 상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버리고 떠났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이지 왜 하필 위암 말기로 찾아오셔서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 남편과는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엄마의 존재를 알게 된 시댁 식구들은 엄마한테 남겨진 재산이 없는지 물어보면서 뜯어낼 게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이혼을 하고 엄마 곁에서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전륜을 끊어낼 수 없다는 말을 저는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항상 마음 한편에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했었고 그리웠던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선택이 옳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엄마와 다시 만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에만 집중하려고요. 엄마와 마지막 순간을 후회 없이 보내고 싶어요. 정말 기적이 찾아온다면 엄마가 다시 건강한 모습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어서 마음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만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글을 쓰면서도 남편이 왜 저에게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황당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모의 몸에 문제가 생겼던 적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인해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시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스텐스 시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신 단계에서 남편은 혹시라도 또다시 시모가 쓰러지게 되실까봐 불안함을 나타내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 저희 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와 큰 트러블 없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건강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혼 초반이라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시모가 요양원에 들어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었고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시모와 한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서로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내왔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모가 원하는 요구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불편한 생활이 반복이 되니 저에게도 한계라는 게 찾아오게 되었고 어떻게 상황을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쪽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남편과 먼저 대화로 풀어나가는 거였죠. 저 혼자서 시모에게 불편한 점들을 털어놓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아 남편을 먼저 설득시켜서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간다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가진 고민거리들을 남편에게 전부 털어놓았어요. 한 공간에서 지내는 동안 시모와 얼굴을 붉히고 싶지도 않았고 몸 상태가 회복이 될 때까지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처음 생각한 계획이었는데 예상했던 거와 다르게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의 말에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오히려 저에 대한 불만이 더 많았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들 우리 엄마가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야. 함께 지내면서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돼? 엄마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몸이 안 좋으시면서 집에 혼자 계시는 동안 하고 싶은 건 다 하시는 거 같던데?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야? 나도 퇴근하면 얼마나 지치고 힘든 줄 알아? 어머님이 드신 거 치우시고 어질러 놓으신 건 본인이 알아서 해결해 달라는 건데 매일 깨끗하게 싹 다 치워놓고 정리해 놓아도 그때뿐이잖아. 말로는 알았다고 하시는데 행동은 전혀 달라진 게 없으시잖아. 당신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 내가 퇴근하고 들어오면 방 안으로 쏙 들어가신 뒤 나오지 않으시는데 그게 왜 그런 줄 알아? 집을 돼지우리처럼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 과자를 드셨으면 쓰레기통에 넣으면 되는 거고 냉장고에서 음식을 드셨으면 다시 냉장고에 도로 넣으시면 되는 거지. 여기저기 전부 다 꺼내놓고 바닥에 다 흘리시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경악하는지 알아? 당신은 나보다 퇴근을 늦게 하니까 매일 집안이 깨끗한 상태인 것만 보는 거지. 내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을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볼래?
과자를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드셨는지 집안 전체가 과자 부스러기야. 이런 건 청소기 돌리면 되니까 그렇다 쳐도 음료를 드시다가 쏟으셨으면 당연히 닦아야 되는 게 상식 아니야? 아침부터 쏟으셨는지 음료가 바닥 마루에 스며들어서 들뜨기까지 했다고. 이 집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어머님 댁에 갔을 때만 해도 집이 상당히 깔끔했었는데 어머님 집이 아니니까 막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당신한테 내가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해 털어놓은 거고 같이 해결하자는 건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이상한 사람 보듯 쳐다보고 있어? 이런 걸 내가 이해하길 바라는 거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해볼래? 뭘 그 정도 가지고 그래? 그럼 우리 엄마가 집에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가만히 계시라는 거야? 생활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뇌출혈 수술 받아서 아직까지 몸이 정상이 아니신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몸이 온전하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셨겠어? 그냥 좋게 넘어가자. 건강 되찾으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 그때까지 그냥 당신이 좀 이해할 순 없는 거야. 이런 불만을 나한테 털어놓으면 내가 가서 왜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생활하시냐고 당신한테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서 기분이 안 좋다고 뭐라고 해야 당신 마음이 편할 것 같아? 내가 그러길 바라는 거야? 내 말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나 혼자 말씀드리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으니까 당신이 상황을 좋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왜 내 입장을 고려해주지 않는 건데? 어제는 내 드레스룸에 들어오셔서 속옷을 전부 다 밖으로 꺼내 놓으셨더라고. 이것저것 착용해 보셨는지 전부 헤집어 놓으셨는데 그것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참고 있었어. 그런데 어제 세탁기에 뭐가 있었는지 알아? 내 속옷이 들어가 있었다고. 어머님이 나 몰래 입으셨다니까. 아무리 몸이 좋지 않으시다곤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지 않아?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문제가 지속되면 같이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당신 속옷이 좋아 보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가족끼리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당신 원래 속이 좁은 여자였어? 나는 모든 걸 다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대화 나누는 것 자체가 당신이랑 나와의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집이 당신 거라고 더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지 않아? 남편과는 조금도 대화가 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충분히 받아들이겠는데 몇 번을 다시 생각해봐도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들로 인해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제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나눴던 대화를 조금도 거르지 않고 시모에게 그대로 옮겨서 일러 바치듯이 얘기했어요. 생각이 있으면 최대한 좋게 해결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던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달해 주었죠. 결국 시모는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를 부르셨어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너희 집에서 지내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니? 몸이 좀 불편하다 보면 지우지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속옷도 여유분이 없다 보니까 몇 개 좀 사용한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싫었던 거야? 다시 세탁기에 돌리면 되는 건데 내가 더럽게 느껴졌었나 봐. 너희 집에 지내는 것도 눈치 보이는데 이런 취급 받으면서 살 바엔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속 편하지. 강서가, 엄마, 더는 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아빠 따라가는 게 좋았을 뻔했어.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까지 세상 떠나면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이상한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그냥 좀 좋게 봐주면 되는 거지.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됐어? 우리 엄마가 상처 받았잖아. 빨리 사과드리지 못해? 우리 엄마 어떻게 되면 책임질 거야? 됐다. 그만해라.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이게 다 내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인걸.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었다면 이런 취급받으며 살아왔겠니? 남편과 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서로가 배려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남편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였는데 남편의 생각 없는 입방정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된 거였죠. 좋게 해결하려 했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바람에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 주말에 시모와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답답해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를 엄마한테 털어놓게 되니 한결 마음이 편했었죠. 그런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던 엄마는 예상 밖의 답을 해주셨어요. 사돈을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서 너희 집에서 지내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 건데 너무 심심하지 않겠어? 저녁 늦게까지 혼자 지내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울증까지 찾아오면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것 같은데 엄마도 혼자라서 심심했던 참인데 건강을 회복하실 때까지만 같이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한번 말씀드려봐라. 분명 좋게 생각하실 거야. 왜 엄마가 고생을 해요? 이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요양원에 보내드리는 게 좋겠어요. 오늘 그이랑 진지하게 얘기 좀 해보려고요. 지금 서로가 예민한 상황에서 그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게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전서방과 갈라서겠다는 말로 들리게 될 거다. 너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삐걱거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엄마가 중간 역할을 잘 해줄 테니까 일단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만 여쭤봐라. 엄마는 갑자기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하시겠다며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 엄마도 분명 스트레스를 받게 되실 텐데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시모와 함께 생활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또 큰일이 생기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죠. 집으로 돌아간 이후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자 엄마는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방에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 받으시더니 갑자기 남편을 불러 짐 챙기는 걸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지내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기서 너한테 인간이야 취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니? 그래서 너희 사돈집으로 지내기로 결정하게 됐다. 너희 출근하면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데 그 시간 보내는 것도 힘들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사돈과도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니? 네가 무슨 생각하는진 알겠는데 별일 없을 거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너희 사돈집으로 오도록 해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그동안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시모는 제 눈치 안 보고 살아도 돼서 좋다며 오히려 속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몸도 어느 정도 괜찮아진 것 같아 보이는데도 시모는 집에 안 들어가시고 왜 저희 엄마 집에서 생활하시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시모에게 직접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저는 너무 불안했던지라 시모와 남편을 따라 저희 엄마 집으로 향하게 되었고 엄마는 밝은 얼굴로 시모를 반겨 주셨습니다. 이미 작은 방 하나를 깔끔하게 청소해 두셔서 남편이 바로 시모의 짐을 풀 수 있었어요. 엄마의 생각을 알 수 없었던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나중에 다시 여쭤볼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시모는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만족해 하시는 눈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실이 시끌벅적해지자 2층에서 손님이 왔냐며 누군가 걸어 내려오길래 확인을 해보니 이모가 자다 일어나셨는지 아래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라 얼굴 한번 뵙는 게 쉽지 않았는데 연락도 없이 엄마 집에 오셔서 저도 많이 놀랐었죠. 그런데 저희 이모를 본 시모가 얼굴 표정이 굳어지면서 거실로 내려오는 이모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고, 오늘 놀러 오셨나 보다. 저도 오늘부터 사돈집에서 도움 좀 받으려고 왔거든요. 제가 갑자기 뇌출혈이 와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하는 기간이라 혼자서 집에 있는 게 불안해서 며느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 집에서 지내는 게 쉽지 않다 보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마침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저를 도와주신다고 하셔서 오늘 오게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계실 생각이세요? 저는 사돈과 단둘이 있게 될 줄 알고 온 거거든요. 네. 제가 동생 집에 있는 게 많이 불편하신가 보네. 걱정 마세요. 잠깐 얼굴 보러 온 거라 곧 집에 갈 거거든요. 지금 혼자서 지내다 보니 심심해서 온 것뿐이에요. 이모는 최근에 이혼을 하신 터라 혼자서 지내고 계셨는데 사업 때문에 많이 바쁘셔서 얼굴 한번 뵙기 힘들었었는데 시간적 여유가 생기셨는지 그날 저희 엄마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계셨죠. 시모는 이모가 곧 가실 거라는 말에 굳어졌던 표정은 다시 밝아졌고 엄마는 시모가 오신다고 저녁상까지 차려 놓으셨습니다. 이모는 저희 가족의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며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보자고 서둘러 나가셨어요. 워낙 바쁘신 분이시라 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죠.
시모는 주방에 차려진 음식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저희 집에 계실 때와는 전혀 다른 음식들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해하고 계셨죠. 아이요, 사돈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네요. 앞으로 이런 음식들로 대접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었었는데 앞으로 그냥 사돈집에서 눌러 앉을까 봐요. 이런 음식 매일 먹으면 몸도 금방 좋아지겠네. 며느리는 나보고 맨날 집안을 쓰레기장 만들어 놓는다고 화만 내던데 이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욕먹는 게 얼마나 서럽던지 그동안 며느리 집에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니까요. 앞으로의 생활이 기대가 되네요. 네, 준비한 것도 없는데 맛있게 드세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딸이 사돈한테 악한 마음으로 그런 건 전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 이 사람이 그동안 저희 엄마한테 얼마나 눈치를 줬었는데요. 저한테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는데 기분이 정말 안 좋았었다니까요. 어머, 내가 뭘 눈치를 줬다고 그래. 당신도 어떤 상황이었는지 뻔히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이상한 사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지 그래? 사돈, 저거 봐봐요. 하늘 같은 자기 남편한테 대드는 거 보면 지금 둘 사이가 어떤지 아시겠죠?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 같아선 한 소리 하고 싶은데 오늘 사돈이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거 생각해서 정말 많이 참고 있는 겁니다. 사돈은 멀쩡한데 며느리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매사가 항상 불만투성이야? 엄마는 시모의 거침없는 말에 미소만 띠고 계셨어요. 제 속이 끓고 있는데도 엄마가 힘들게 음식하신 걸 생각해서 꾹 눌러 참고 있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남편과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미 서로가 안 좋은 감정 상태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침묵만 흐르고 있었고 저희 부부 관계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 없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었고 남편이 손을 내밀어도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 동안 저와 남편은 틈날 때마다 친정집에서 각자의 엄마를 살폈습니다. 저에게 말은 안 하셨지만 시모 때문에 상처를 받으셨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었죠. 며칠간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없었는데 주말에 친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엄마가 잠깐 지인을 만나러 간다며 외출을 하신 사이 시모가 저를 부르셨어요. 별로 대화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드러나 보려고 자리에 앉았고 뒤이어 남편도 시모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내 몸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사돈이랑 한 공간에 사는 게 마음이 편한 건 아니잖아. 저번에 너희 이모님이 사돈집에 오셨을 때 대충 들어보니 혼자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참에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모님이 자주 찾아오셔서 상당히 불편한데 이참에 이 집에서 내가 살고 사돈이 네 이모네로 옮기면 좋지 않겠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도 좀 거들어 달라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집을 어머님한테 드리라고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요? 어머님 집 있으시잖아요. 몸도 좋아지셨으면 그만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잖아요. 계속 저희 엄마 집에 지내시는 것도 눈치 보이지 않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몇 달이나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엄마가 말은 안 하시지만 상당히 힘드실 거라고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이제 그만 댁으로 돌아가 주세요. 지켜만 보는 것도 한계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이 마음에 드셨나 봐. 여기서 지내는 동안 얼굴 혈색이 달라지셨잖아. 그래서 당신이 장모님한테 좋게 설명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엄마 집을 눈독 들이는 건데? 나한테 뭐 숨기는 거라도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말하지 않은 거라도 있는 거예요? 너나 장모님이나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엄마 집을 처분했으니까 하는 말이잖아. 내 입으로 꼭 말을 해야 돼? 우리 엄마 집 예전에 처분했어. 뭐라고? 예전이라면 우리 집에서 생활하실 때 처분하셨다는 거야? 그걸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도 나가지 못하고 계셨던 거야? 내가 살던 집 그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내 몸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뭐하러 아끼면서 살아야 되나 싶더라. 그래서 그 돈으로 여기저기 돈 좀 써봤다. 얼마 안 되는 돈이라 눈 깜빡할 사이에 내 손에서 사라지더라. 돈 모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돈 나가는 건 순식간이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다. 그냥 여기저기 투자도 좀 해봤는데 나는 그런데 안 맞는지 돈을 전부 다 탕진했지만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 너희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돈 집에서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같이 산다는 게 정말 편한 건 아니잖니? 특히 네 이모가 사돈 집에 오기라도 한다면 아주 가시방석이다. 그래서 이 집을 내가 사용하고 너희 사돈이 네 이모네로 거주지를 옮기는 게 어떻겠냐 이거야. 당연히 명의는 내 이름으로 해주면 더 좋지 않겠어? 너희 사돈이 베푸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참에 이 집을 나한테 주라고 네가 잘 좀 얘기해봐라. 그럼 내가 앞으로 너를 내 친딸처럼 대해주도록 하마. 엄마, 이 사람이 그렇게 꽉 막힌 건 아니라서 장모님한테 좋게 얘기해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이 이 큰 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럼 엄마가 안방 쓰시고 저랑 이 사람은 저기 작은 방에서 생활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처분해서 해외여행 한번 간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어머님,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으세요? 돈 한 푼 없이 저희 엄마 집에 얹혀 사시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이 집을 통째로 달라고요? 아니 어떻게 염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감사한 건 생각도 못하고 더 많은 걸 바라는 거죠? 더는 상대할 가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아니 왜 열을 내고 그래? 서로 좋게 좋게 하자는 건데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도 이왕 말 꺼낸 거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면 서로 웃으면서 살 수 있잖니?
당신이랑 어머님이 제 눈앞에서 없어져야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짐 챙겨 나가세요. 남편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두 사람 입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말들이 나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더는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배려해 주니까 더 많은 걸 바라는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치를 떨었죠. 더는 참을 수 없어 시모와 남편과 한바탕 하고 있는데 그 사이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제가 열을 내고 있자 엄마는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고 좀 전의 상황을 전부 설명을 드리게 되었죠. 엄마는 묵묵히 들으시더니 다시 현관문을 여셨고 누군가에게 들어오시라며 집안으로 건장한 남자 몇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메고 계셨던 가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건장한 남자들은 갑자기 남편과 시모에게 수갑을 채웠고 순간 당황한 남편과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발버둥치고 있었어요. 저도 놀라서 무슨 일이냐며 여쭤보니 엄마는 가방을 뒤집어 물건을 쏟아내셨습니다. 그 안에서는 온갖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충격적이게도 엄마가 외출을 한 사이 시모는 남편을 불러 친정에 있던 금품들을 금은방에 가지고 가 처분을 하고 있었죠.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시모의 건강을 생각해서 잠깐 동안 같이 지내고 싶어 하셨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 집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혼자서 저지른 게 아닌 남편과 함께 엄마의 금품을 털었던 거였어요. 시모와 남편이 잡히게 되었던 건 충격적이게도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금방이 이모부가 운영하시던 금방이었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던 시모는 엄마의 금품을 처분했던 거였죠. 엄마가 가지고 계셨던 금품들의 대부분은 이모부 금방에서 구입한 것도 있지만 이모부가 선물해 드렸던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시모와 남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엄마는 잠깐 외출을 한다는 핑계로 이모부한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드린 뒤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결국 시모와 남편은 범행을 인정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결혼을 끝냈습니다. 벌이가 얼마 되지 않던 남편과 돈 한 푼 없던 시모는 들키게 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는지 금품을 처분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전에 막아서 다행이었지만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터라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고 말았습니다. 뒤늦게서야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시모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모부는 이모와 이혼을 하셨는데도 저희 엄마가 안 좋은 상황에 빠지는 걸 바라지 않으셔서 도와주셨던 거였죠. 그리고 최근에 이모와 이모부가 재결합하신다는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와 남편은 현재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위자료까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호의를 베풀면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던 그 사람들의 끝을 보게 되었지만 기분이 많이 안 좋습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변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이 뭘 잘못하며 살아왔는지 조금이라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결혼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상견례를 했다가 상처만 받고 돌아오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사랑하는 사람과 마음만 맞으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양가 부모님께서 저와 예비 신랑을 좋게 보셨고 상견례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2주 뒤 상견례를 일정을 잡게 되었는데 그 사이 상당히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고 처음으로 결혼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허락하셨던 시부모님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연락 한 통 없이 갑자기 불쑥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자리로 모셨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시간 될 때 식사하러 오신다고 하셨지만 미리 연락은 주실 줄 알았거든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깜박하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락을 해봤지만 남자친구 또한 예비 시부모님께서 레스토랑에 찾아오셨다는 거에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음식 주문을 받은 뒤 최대한 신경 써서 내어 드렸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식사를 하실 때 표정은 나쁘지 않으셨고 어느 정도는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 얼굴이셨어요. 식사하실 때 불편해 하실까봐 잠깐 자리를 비켜드렸었는데 저를 부른다는 직원의 말에 예비 시부모님께 다가가니 자리에 앉으라며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꺼내기 시작하셨는데 좀 놀라는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연락 없이 찾아와서 많이 놀란 얼굴이긴 한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이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나저나 레스토랑에 손님이 꽤 많이 찾아와 주는 것 같은데 장사가 어느 정도는 되나 봐.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나? 다른 거 다 떠나서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내 아들과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레스토랑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면 안 되잖아. 둘이 결혼을 허락해줬던 건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될 것 같아 허락해준 건데 레스토랑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내 아들이 힘들게 버는 돈들을 희수 씨가 다 까먹을 거 아니야.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좋으니까 매출 좀 알려줄 수 있나? 아, 네. 매달 다르기는 하지만 한 자리에서 5년간 문제없이 운영해왔고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었어요. 월 매출은 대략 5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월 매출 5천이면 많이 버는 편은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일반 음식점도 아니고 레스토랑은 단가도 비싼데 직원들 월급 챙겨주고 이것저것 빠지면 순수익으로 남는 건 얼마 없을 것 같구만. 음식 맛은 나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찾아주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이 벌지는 못하네. 그래도 매달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겠지? 아들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다녀오면 우리도 여행 좀 갈까 하는데 신경 좀 써줄 수 있는 거지? 그동안 모아둔 돈도 꽤 될 거 아니야. 5년 정도 벌어 모았으면 여행 정도는 보내줄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3대 폭포는 한번 보고 싶은데 돈이 만만찮아서 우리 형편으로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 그런데 오늘 예비 며느리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보니까 어느 정도 안심은 되네. 여행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이 정도면 그래도 가고 싶은 데는 다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수 씨가 우리 집안에 잘하는 만큼 나도 그만큼 신경 써줄 테니 부담 갖지 않아도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데 인생에 남는 건 여행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 집안은 1년에 한 번은 무리해서라도 해외여행 다녀오거든. 예비 새아가도 앞으로 우리 식구가 될 텐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지 않겠어? 식구 하나 더 늘었으니 더 자주 다녀야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묵묵히 예비 시부모님 식사하시는 거 쳐다보면서 어색한 미소만 지어 보였고 왜 레스토랑에 오셨는지 알게 된 순간부터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벌어모은 돈으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도 가지게 될 테고 집도 넓혀가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모아야 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 돈으로 여행 갈 계획만 세우시는 것 같아 계속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얼굴 표정이 굳어져 가고 있었어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되니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남자친구와의 결혼에 대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예비 시부모님이 식사를 하시고 돌아가신 뒤 남자친구가 레스토랑에 왔을 때 좀 전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던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님이 그런 말을 하고 가셨다는 거에 많이 놀랐는지 난감한 얼굴 표정으로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연락도 없이 오신 건 이해할 수 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저에게 대놓고 제가 버는 돈으로 여행을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보면 평범하신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남자친구가 예비 시부모님께 잘못된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지만 그분들의 생각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저녁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좋게 잘 설명드렸다면서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넘어가려 했었죠. 그런데 며칠 뒤 예비 시모가 저에게 연락을 하셨고 오래 붙잡지 않는다고 잠깐 얼굴 좀 보자고 하시길래 근처에 계신다는 말에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날도 예비 시부모님이 함께 계시더라고요.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드린 다음 무슨 일 때문에 보자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순간 저는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시모가 제 팔을 끌어당기면서 데리고 들어간 곳은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밝은 얼굴로 새로 나온 상품 하나를 눈여겨봤다고 직접 보여주셨죠. 이게 내가 봐놓은 신상이거든. 어떠니?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한정 상품이라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발이 떨어져야 말이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 같은데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더군다나 한정품이면 있을 때 일단 지르고 봐야지. 안 그럼 나중에 100% 후회한다니까. 당신도 봐놓은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도 상품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다며. 이거 사고 바로 이동하는 게 좋겠네.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사진 않겠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라서 잠깐 사이에 팔리지는 않을 거야. 일단 당신 것부터 계산하고 이동해도 늦지 않으니까 더 필요한 건 없는지 좀 더 살펴봐봐. 일단 나는 이거 하나면 만족할 것 같아. 이 상품으로 주세요. 확실히 신상이라 그런지 때깔부터가 다르네. 이거 들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어. 결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당연히 일시불이죠. 예, 뭐하고 있어? 후딱 결제해야지. 얘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며느리인데요. 저기 건너편에서 레스토랑 운영하고 있거든요. 월 매출이 5천이라 돈도 꽤 많이 벌고 있어서 명품 가방 하나 사준다고 했거든요. 이래서 며느리를 잘 둬야 한다니까요. 요즘 이런 며느리 흔치 않잖아요. 저희 조만간 3대 폭포도 다녀오게 생겼어요. 아들 하나 잘 키워놨더니 돈 많은 며느리가 굴러 들어왔지 뭐예요. 예, 후딱 결제하고 이동하자. 어머님, 이 가방 250만 원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할 말이 있으시다고 부르신 거 아니었어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정말 바쁜 시간인데도 급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셔서 나온 건데 이 가방 때문에 저를 부르신 거였어요? 방금 하신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이 바빠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예,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니 예비 시어머니 난감하게 만들 생각이야? 내가 이 상품을 얼마나 가지고 싶었으면 바쁜 너를 불렀겠어. 일단 후딱 결제부터 해라. 앞으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테고 그럼 네 돈이 내 돈이나 다름없는데 시애미를 위해서 이 정도 쓰는 거 가지고 서로 얼굴 붉혀서야 되겠니? 어머님,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정식적으로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많이 불편해요.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으면 그날로 며느리나 다름없는 거지. 그래서 결제해주기 싫다는 거니?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망신당했으면 좋겠어? 명품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화가 난 예비 시모의 목소리에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두 분은 제가 결제를 하지 않을 거라곤 예상하지 못하셨는지 난감해 하시면서 가방을 만지작거리기만 하셨습니다. 예비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간절해 보였고 그 가방을 꼭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저도 고민이 많았었죠. 어쩔 수 없이 시모가 가지고 계신 명품 가방을 결제하게 되었고 뒤이어 예비 시부의 상품도 결제해 드렸습니다. 상당히 만족하신 얼굴을 하시면서 볼일이 끝나셨는지 바쁘면 먼저 들어가 보라고 그제서야 저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저는 남자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결국 화가 터져 버렸어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계속 싫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하지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어?
한창 바쁜 시간에 갑자기 얼굴 좀 보자며 나오라고 하시길래 가봤더니 백화점 앞이더라?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건지 몰랐는데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알겠더라고. 어머님이 명품 가방 가지고 싶다며 상품 하나를 들었는데 그게 250만 원짜리였어. 근데 그걸 나보고 결제를 해달래. 그것도 모자라 아버님도 명품 시계를 구매하셨다고. 총합이 480만 원이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정식적으로 부부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러시면 결혼하면 더 심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한테 여행 얘기는 잘 끝났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최대한 좋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내 말에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 그래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줄 알았지.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냥 가시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았어. 일단 나는 원치 않는 상품을 결제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나한테 다시 계좌로 보내줬으면 좋겠어. 마음 같아서는 그냥 뛰쳐나오고 싶었는데 내가 왜 상품을 결제했는지 알아? 그래도 당신 부모님이라서 그렇게 한 거야. 아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이었는지 알아? 창피 드리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자기가 선물해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상품 금액을 계좌로 보내줘. 아직 결혼 전인데 이런 무리한 요구를 들어드린 마음은 전혀 없거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결제를 강요하시는데 얼마나 화가 많이 났는지 알아? 남자친구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고개를 떨궜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남자친구에게 결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결혼 생활을 오래 이어나갈 수 없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대화로 고민을 풀어나갔습니다. 예비 시부모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포기해야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남자친구는 저와 무조건 결혼을 하겠다고 했지만 둘만 좋아서 하는 결혼은 힘들다는 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더 크게 와닿았죠. 심각한 고민을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왔고 저희 레스토랑에 있는 룸에서 양가 집안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인사를 주고받은 뒤 자리에 앉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 보였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던 저는 마주보고 앉아있던 남자친구한테 문자를 보냈고 돌아오는 답변은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다는 것과 저번에 예비 시부모님이 명품을 구매하셨을 때 남자친구한테 계좌로 돈을 돌려받았다는 걸 상견례 당일 알게 되셔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자기도 난감하다는 말을 하길래 잠시 따로 밖으로 불렀어요. 내가 자기한테 돈을 돌려받은 건 일단 서로 비밀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그걸 오늘 어떻게 아셨다는 거야?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였잖아. 그게 나도 진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었는데 오는 동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상견례 끝나고 결혼식 전에 너랑 또 만나서 백화점 쇼핑을 하겠다잖아. 그래서 내가 오는 길에 한마디 했었는데 나도 모르게 흥분을 했는지 백화점에서 구매했었던 명품에 대한 금액을 돌려줬다는 말을 꺼냈었거든. 그때부터 내가 왜 그 돈을 줬냐고 난리를 치시더니 상견례도 오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겨우 설득해서 오게 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야. 내가 입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잖아. 당연히 기분 나빠하시지. 나한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 내가 그 돈을 자기한테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누가 좋아하겠어.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을 하는 거야? 가뜩이나 지금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나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이 일로 너한테 백화점에 가자는 말은 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럼 피곤한 일은 더 이상 안 생길 테고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서로 다 금방 기분 풀려서 예전처럼 행동하실걸? 일단 올해 자리 비우면 좀 그러니까 빨리 들어가자. 저는 걱정이 더 쌓였는데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안 좋은 시선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리로 돌아갔는데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어요. 저와 남자친구는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던 언니한테 무슨 일이냐고 살짝 물어봤는데 언니도 화가 많이 올라왔는지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봤으면 아직 결혼도 하기 전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비싼 거 바란 것도 아니고 며느리 부담될까봐 그래도 저렴한 거 골라서 선물 좀 해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걸 제 아들한테 10원 하나 틀리지 않고 받아냈다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오는 길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온 동네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사준 거라고 자랑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이 명품 가방이 제 아들이 사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예비 며느리한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아세요?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를 아직 잘 모르나 봐요. 원래 결혼 전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예비 며느리는 시부모한테 잘 보이려고 비싼 선물이랑 용돈도 두둑하게 얹어주는데 대려 돈을 돌려받으니 제가 기분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결혼이 가당키나 하나요? 내가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그냥 가버리면 화병에 쓰러질 것 같아 한마디 하려고 온 겁니다. 가뜩이나 튀기 집안이라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오늘 기분 제대로 잡쳤네요. 아들, 이래서 순수한 한국 혈통인 집안을 만나야 되는 거다. 방금 저희 엄마 보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튀기 집안이요? 우리 집안이 뭐 어때서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하신 건 당신들 아니에요? 갑자기 레스토랑에 와서 온갖 음식들 다 시켜 드시고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조사를 하시더니 레스토랑에서 벌어들이는 돈으로 해외여행 가시겠다면서 저를 난감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바쁜 사람 백화점으로 불러내서 돈을 대신 지불해 달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인 부부도 아닌데 결혼 전부터 이러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기분이 나쁘다고 하셔도 그렇지. 어떻게 지금 우리 집안을 튀기 집안이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어차피 결혼은 물 건너 간 것 같으니까 저희 레스토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도영 씨는 결혼하기 글렀네. 저런 부모가 있으니 앞으로 어떤 여자가 도영 씨랑 결혼을 하고 싶겠어. 평생 혼자 살다가 늙어 세상 떠나야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 인생도 쪽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우리 인연도 여기까지인 것 같아. 더 할 말 없는 것 같은데 그만 나가주는 게 좋겠어. 그리고 저번에 도영 씨 부모님이 우리 레스토랑에 오셔서 드신 음식값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그것도 계좌로 보내줘. 우리 집안 무시하는 분들한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해줄 마음 없거든. 볼일 끝났으니 그만 나가봐. 얘가 이제 보니까 아주 말버릇이 고약하네. 부모가 저 모양이니 뭘 배우고 자랐겠어? 너는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 음식값을 달라고? 예비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음식이 담긴 접시를 들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닥으로 전부 다 던져 버렸어요. 사기 접시들은 전부 다 깨져 버렸고 남자친구가 시모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려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되었죠. 저는 곧장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직원들까지 합세해서 개념 없는 집안을 끌어내려 하는데 예비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직원들이 뺏으려는 순간 예비 시모는 세차게 집어던져 버렸고 음식이 담겨있던 접시는 저희 엄마 얼굴에 맞아 버렸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가족은 큰 충격을 받았고 언니가 엄마의 얼굴을 살피는 동안 저는 예비 시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습니다. 다행히 엄마 얼굴에 상처는 나지 않았지만 상견례 오신다고 돌아가신 아빠가 예전에 선물해 주셨던 아끼는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음식물에 옷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려 옷이 망가진 거에 대해 슬퍼하셨어요. 아빠는 한국인이지만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미국 분이시고 외할머니가 한국 분이셔서 그 사이에 태어나신 혼혈인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언니도 약간 이국적으로 생기긴 했었죠. 살면서 외모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가족관계를 물어보시길래 전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부터 시모는 속으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상견례 자리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튀기라는 말이 주로 한국 여자와 미국 병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예비 시모에게 들었을 때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발언이라 너무 화가 났었어요. 예비 시댁은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저희한테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경찰분들이 오셔서 더는 큰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인간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합의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며 엄마한테 접시를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 레스토랑 안을 찍고 있던 CCTV의 증거물까지 제출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 인간들이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이동을 하려는데 언니가 예비 시모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 기억 안 나시나 봐요? 몇 달 전에 해외여행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제가 가이드 해드렸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데 가이드였던 저를 몰라보신다는 게 신기하네요. 뭐 신경을 안 쓰시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여행 가셔서 만난 흑인하고는 계속 연락 주고받고 있으세요? 왜 그때 저한테 한국말을 서툴게 하는 흑인 한 명한테 관심이 간다고 다리 연결 좀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저에게 팁까지 지어주시면서 부탁하시길래 연락처 드렸고
다리 연결까지 해드렸었는데 여행하시는 동안 그 흑인분이랑 밤낮 가리지 않고 붙어 있으셨잖아요. 이제 기억나시나 보다. 제가 그쪽 지역에서 가이드만 9년을 했었는데 당신처럼 적극적인 아줌마는 처음 봐서 얼굴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때 함께 찍은 단체 사진에서 아줌마랑 그 흑인분과 포옹하고 사진 찍으셨죠? 제 핸드폰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당신들 집안부터가 깨끗하지 않은데 우리 집안을 무시하시니까 이걸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 이제 기억나네. 그때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까지 하고 있어서 내가 얼굴을 몰라봤어요. 그건 그냥 여행 갔을 때 찍은 건데 뭐하러 그런 걸 쓸데없이 이 자리에서 꺼내려고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여행 다니는 동안 심심하니까 잠깐 친해진 것뿐이지 별거 없었어요. 한국말도 곧잘해서 재미있어 보여 몇 마디 붙였던 것뿐이지. 그때 내 지인들도 옆에서 같이 있었는데 다들 친구 한 명씩 사귀고 그랬었잖아. 일단 서둘러 경찰서로 가시죠. 잠깐만, 이게 다 무슨 말이야? 당신 해외여행 갔을 때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던 거야? 저 말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그 사진 나도 좀 봅시다. 외국에서 가이드 일을 하던 언니가 상견례 때문에 잠깐 귀국했었는데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을 말해 주었고 그 집안 식구들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죠. 언니의 깜짝 물음을 시작으로 사진까지 보여주게 되는 순간 예비 시부는 예비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사진은 제가 봐도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껌딱지처럼 찰싹 붙어서는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냐는 말에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었고 핸드폰을 빼서 확인하는 순간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흑인 남자는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지 현재 한국에 있었고 흑인 남자와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며칠 전까지 만났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죠. 상견례가 초토화된 것보다 아줌마가 흑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게 더 큰 상황으로 번져져 저희한테 했던 행동들이 묻혀버릴 정도로 남자친구의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네요. 그날 이후 남자친구와 저는 헤어지게 되었고 그 집안 부모는 현재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아줌마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엄마한테 접시를 날린 거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소송 중에 있습니다. 조금의 선처도 없이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는 상황이죠. 무너질 때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냉정하게 행동하려고요. 결혼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는데 정말 사람 인생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일들을 겪기 전에 정리가 된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려고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론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